정신 차려! 진정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왜요? 왜 저만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추석 명절, 가족이 모인 따뜻한 자리가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매년 이런 식으로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옳게. 우리가 언제? 언제요? 지금 당장 이러고 있잖아요. 영수증 보여달라. 돈 어디 썼냐? 이게 뭐예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하긴요. 억울해서 미치겠다고요. 왜 저만 나쁜 사람 만들어요? 과연 서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이 갈등의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추석 전날 새벽 5시 서윤은 부엌에서 장바구니에 작은 메모지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배, 사과, 대추, 전 부침 재료, 고기 2kg. 하나하나 적어 내려가는 글씨가 또박또박했습니다. 벌써 몇 번째 명절인지 이제는 무엇을 얼마나 사야 하는지 손에 익었습니다. 올해는 예산 안 넘겼다. 딱 맞췄어. 서윤은 혼자 중얼거리며 투명 파일을 꺼냈습니다. 영수증을 접지 않고 차곡차곡 정리해두는 습관이 생긴 지도 벌써 3년째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가계부 정리 차원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이런 정리가 필요한 일이 생겨났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수가 일찍 일어나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커피를 2잔 내려 한 잔을 민수에게 건넸습니다. 고생이 많다. 민수가 커피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누나들하고 동생이 올 거니까 깔끔하게 하자. 실수 없게. 그 한마디가 시작이었습니다. 실수 없게. 서윤의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무엇이 실수가 될지, 어떤 말이 트집이 될지 미리 알 수 없는 게 명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경험으로 터득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영수증 하나하나, 장보기 목록 하나하나, 모든 게 나중에 설명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알았어요. 준비 다 해놨으니까 걱정 마세요. 서윤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벌써 긴장이 되기 시작했지만 겉으로는 평온을 유지했습니다. 오전 9시 서윤은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미리 적어둔 목록을 보며 하나씩 체크해 나갔습니다. 사과 한 상자, 배 한 상자, 대추 500g. 정육점에서는 소고기 2kg을 샀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비싼 부위였지만 명절이니까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수증 꼭 챙겨주세요. 서윤은 모든 가게에서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작은 반찬 가게에서 김치 한 포기를 살 때도, 떡집에서 송편을 주문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수증이 없는 곳에서는 간이 계산서라도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장을 정리하면서 서윤은 또다시 메모를 했습니다. 무엇을 언제 샀는지, 얼마를 썼는지. 이런 기록들이 쌓이다 보니 어느새 명절 준비가 전쟁 같은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더 힘들어지는 게 현실이었으니까요. 오후에는 전 부치기를 시작했습니다. 호박전, 동그랑땡, 생선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부치면서도 서윤의 머릿속에서는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기름값, 재료비, 가스비까지 모든 게 돈이었습니다. 냄새 좋다. 민수가 부엌으로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내일 우리 식구들 오면 좋아할 거야.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의 세 누나들이 가족들과 함께 올 예정이었습니다. 지연, 수진, 미정. 세 사람 모두 각각 다른 성격이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며느리인 서윤의 살림을
유심히 지켜본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민수가 말했습니다. 내일은 편하게 지내자. 가족끼리 모이는 날인데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있어? 서윤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편하게 지낸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 지난 명절들을 돌이켜보면 편했던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누가 뭘 먹었는지, 상차림이 어떤지, 비용은 얼마나 들었는지, 항상 무언가를 평가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요. 서윤은 대답했지만 이미 마음의 준비는 다른 쪽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시험의 날이 될 것 같았습니다. 밤늦게 서윤은 마지막으로 영수증들을 정리했습니다. 투명 파일에 날짜 순으로 정리하고 총 얼마를 썼는지 계산해 봤습니다. 예상했던 예산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내일을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추석 당일 오전 11시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서윤은 앞치마를 정리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지연이 남편 태호, 아들 준혁과 함께 먼저 도착했습니다. 어머, 올케. 오랜만이에요. 지연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눈빛은 이미 부엌 쪽을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냄새가 나네요. 서윤의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새벽부터 끓인 미역국과 오전에 구운 생선 냄새였습니다. 아, 조기를 구웠거든요. 환기를 좀 더 시킬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지연은 웃으면서 말했지만 코를 살짝 찡그렸습니다. 그런데 이 냄새가 원래 우리 집 방식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생선 비린내가 좀 나는데? 태호가 지연의 팔을 살짝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형수님이 워낙 요리를 잘하시는데 뭔 소리야. 하지만 지연은 이미 부엌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조기를 구울 때 생강과 마늘을 충분히 넣었고 레몬즙도 뿌렸는데 비린내가 난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우이가 그렇게 말하니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연은 냉장고 문을 열어보며 안에 반찬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12시 반 수진이 딸 소영이와 함께 왔습니다. 수진은 회계사였습니다. 숫자에 밝고 모든 일을 논리적으로 따지는 성격이었습니다. 인사를 나누며 앉자마자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올케, 이번 명절비 얼마나 쓰셨어요? 서윤은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아직 밥도 제대로 차리지 않았는데 벌써 이런 질문이 나오다니. 그게 아직 정확히 계산은 안 해봤는데요. 그럼 대략이라도요. 수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명절비 어디다 썼는지 명세 보여줄 수 있어요?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연이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도 각자 집에서 명절 준비하는데 올케가 매번 힘들다고 하시잖아요. 실제로는 얼마나 드는지 궁금했거든요. 서윤은 목이 막혔습니다. 힘들다고 말한 적이 있었나 생각해봤지만 명절 준비가 쉽다고 말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연스러운 대화 중에 명절 준비가 일이네요 정도 말한 것 같은데 그게 불만으로 들렸던 모양이었습니다. 영수증 모아놨어요. 식사 끝나고 보여드릴게요. 서윤은 웃음으로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미 방어 태세가 갖춰지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작게 말했습니다. 지금 보여주지 그래? 뭔가 숨길 게 있나? 그 말에 서윤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그것도 공개적으로 숨길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꼼꼼하게 기록해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을 정도였는데 이제 와서 의심을 받다니. 민수 씨, 그렇게 말하면. 서윤이 말을 시작하려는데 지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올케가 불편해하시는 것 같으니까 나중에 봐도 되죠. 하지만
지연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궁금해요. 우리도 나름대로 명절비 계산해 보면서 왔거든요. 한쪽으로 기운 저울 같았습니다. 누군가 한쪽을 손으로 눌러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유는 자신이 피고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변호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 같았습니다. 오후 1시 미정이 마지막으로 도착했습니다. 미정은 셋 중에서 가장 직설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인사도 대충 하고 바로 식탁에 앉더니 말했습니다. 언니들이 뭔 얘기하고 있었어요? 분위기가 좀 이상한데? 수진이 설명했습니다. 명절비 얼마나 썼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아, 그거. 미정은 별일 아니라는 듯 말했습니다. 옳게 매번 모자라다고 하잖아요. 이번에도 그런가요? 서유는 깜짝 놀랐습니다. 모자라다고 말한 적이 있었던가?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그런 말을 직접적으로 한 기억은 없었습니다. 다만 명절 준비가 만만치 않다거나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말은 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돈이 모자라다는 뜻으로 들렸다니 지연이 혀를 찼습니다. 명절비가 어디론가 샌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 순간 서유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누이들이 이미 결론을 내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명절비를 횡령한다는 의심을 품고 온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단순한 가족 모임이 아니라 일종의 조사였습니다. 민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영수증 바로 꺼내. 체면 차릴 때가 아니야. 서유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체면을 차리려는 게 아니라 가족끼리 밥을 먹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밥상 앞에서는 식사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요. 서윤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숟가락 끝이 서늘했습니다. 말끝마다 검열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게 명절이었습니다. 가족이 모여 화목하게 지내는 날이 아니라 며느리를 심판하는 법정 같은 곳이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지만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서유는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건너편에 앉은 수진이 계속 서윤을 바라보고 있었고 지연은 반찬 하나하나를 유심히 관찰하며 먹고 있었습니다. 이 나물은 어디서 사셨어요? 지연이 콩나물을 젓가락으로 집어들며 물었습니다. 마트에서요. 서윤이 대답했습니다. 마트면 좀 비싸지 않았을까요? 시장이 더 저렴한데. 지연의 말투는 평상시와 달랐습니다. 뭔가를 캐내려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진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끼리 이야기를 좀 해봤거든요. 작년 그 일 이후로 말이에요. 서윤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작년 그 일이라니. 아직도 그 일을 들고 나오다니. 미정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옳게 그때 일 기억하시죠? 명절비 70만 원이 사라진 일 말이에요. 서윤의 온몸이 경직됐습니다. 그때 그 일은 나중에 민수가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몰래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었습니다. 하지만 2달 동안 서윤이 의심받았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그 일은 나중에 다 밝혀졌잖아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수 씨가 친구들과 지연이 냉정하게 끼어들었습니다. 밝혀지긴 했어도 그 2달 동안 올케는 뭐라고 하셨어요? 모른다고만 하셨잖아요. 정말 몰랐거든요. 민수 씨가 말씀 안 하셨으니까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진이 계산기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진실이 밝혀졌을 때 민수가 뭐라고 했어요? 미안하다고 했나요? 서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수는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구들과 술 한잔 마신 게 뭐가 잘못이냐,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느냐고 했었습니다. 미정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일 이후로 명절비도 줄였잖아요. 원래 100만 원 주던 걸 50만 원으로. 지연이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올케가 돈 관리를 제대로 못한다는 거였어요. 서유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돈 관리를 못한다고 했다니. 민수가 몰래 가져간 돈 때문에 예산이 부족했던 건데 그게 자신의 잘못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수진이 찬찬히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의문을 품게 됐어요. 정말 올케가 돈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민수가 테이블을 손으로 탁 치면서 말했습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 명확하게 해야지. 서유는 남편의 뻔뻔함에 경악했습니다. 자신이 몰래 가져간 돈 때문에 아내가 의심받았는데 지금도 당당하게 추궁하고 있다니. 지연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올케,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그 일 이후로 신뢰가 깨진 거죠. 미정이 직설적으로 덧붙였습니다.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줄인 것도 그 이유고요. 그런데 50만 원으로도 이 정도 상차림에 모자란다고 하시잖아요. 서윤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50만 원으로는 정말 빠듯하다는 걸 왜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요? 수진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올케는 그때처럼 또 모른다고 하실 건가요? 민수가 손가락으로 자신의 이마를 툭 치면서 말했습니다. 눈 똑바로 떠. 이번엔 제대로 납득시켜. 그 순간 서유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작년의 악몽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의심받고 추궁받고 모욕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이 밝혀진 후에도 제대로 된 사과는 없었습니다. 지금 사람들 앞인데요. 서윤이 멈칫하며 말했습니다. 지연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럴수록 증명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작년처럼 또 2달씩 끌면서 가족들 마음 아프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마의 짧은 통증보다 길었던 건 모욕의 잔상이었습니다. 작년의 기억과 지금의 현실이 겹쳤습니다. 그때 민수의 뻔뻔함, 시누이들의 차가운 시선, 자신만 악역이 되었던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미정이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올케, 이번에는 정말 투명하게 보여주세요. 영수증도 그렇고 통장 내역도 그렇고. 서유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작년처럼 당황하며 변명만 하지는 않겠다고. 이번에는 모든 것을 낱낱이 보여주겠다고. 그리고 누가 정말로 거짓말쟁이인지 밝혀내겠다고. 서유는 말을 삼키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준비는 되어 있었습니다. 서윤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모든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거실로 향하는 서윤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파일철을 가지러 가는 길이 이렇게 길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보여주시는군요. 수진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승리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거실 책장에서 투명 파일철을 꺼냈습니다. 하루 종일 정리해둔 영수증들이 날짜 순으로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식탁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서윤이 파일철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모든 영수증 다 있어요. 지연이 파일철을 펼쳐보며 말했습니다. 어머, 정말 꼼꼼하게 정리해 두셨네요. 하지만 그 말투에는 비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진이 계산기를 꺼내며 영수증들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육점 18만 원. 어머, 고깃값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요즘 한우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서윤이 설명했습니다. 미정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올케 한우를 꼭 사야 했나요? 호주산이면 훨씬 저렴할 텐데. 서윤은 당황했습니다. 명절인데 좀 좋은 걸로. 그런 식으로 하니까 예산이 넘치는 거 아닌가요? 지연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 호주산 써요. 수진이 계속 계산하며 말했습니다. 과일값도 배 한 상자에 5만 원, 사과 한 상자에 6만 원. 이것도 너무 비싸지 않아요? 마트에서 제일 저렴한 걸로 샀는데. 서윤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미정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마트가 문제예요. 시장에서 사면 훨씬 저렴한데 참. 서윤은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자신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명절에 가족들이 먹을 음식을 준비하는 게 잘못인가요? 수진이 계산을 마치며 말했습니다. 합계가 48만 원이 나오는데요. 그럼 괜찮은 거 아니에요? 50만 원 안에서 했으니까. 서윤이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올케, 이게 단가? 서윤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네. 수진이 영수증들을 다시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 상차림에 48만 원? 말이 안 돼요. 분명히 빠진 게 있을 것 같은데. 미정이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다른 데 쓴 돈 있지 않아요? 정말 없어요. 여기 있는 게 다예요. 서윤이 필사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민수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통장 내역도 보여줘. 서윤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통장 내역을 보여달라니. 이제는 완전히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통장까지 왜? 서윤이 말하려는데 지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작년 그 일 때문이죠 뭐. 이번에는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네요. 수진이 덧붙였습니다. 영수증은 조작할 수도 있잖아요. 통장 내역이 더 정확하죠. 서윤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영수증을 조작한다니. 자신을 뭘로 보고 있는 걸까요? 민수가 손가락으로 서윤의 이마를 다시 툭 치면서 말했습니다. 눈 똑바로 떠. 숨길 거 없으면 보여주면 되잖아. 이마의 통증이 작년의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그때도 이랬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자신을 의심하고 남편조차 자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 사람들 앞에서 왜 이러세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들 앞이라서 더 확실히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민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정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옳게, 그럴수록 증명해야 하는 거 아닌가? 작년처럼 또 2달씩 의심받고 싶어요? 지연이 덧붙였습니다. 우리도 올케를 의심하고 싶진 않지만 명확하게 해야죠. 서윤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통장을 보여주지 않으면 뭔가 숨기는 것 같고 보여주면 또 다른 트집을 잡힐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올케, 혹시 개인적으로 쓴 돈 있지 않아요? 화장품이나 옷 같은 거 말이에요. 서윤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정말요? 미정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올케 화장품 바뀐 것 같던데. 서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 자신의 화장품을 유심히 봤을까요? 그건 선물 받은 거예요. 누가 준 거예요? 지연이 캐묻듯 물었습니다. 직장 동료가. 서윤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민수가 의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직장 동료가 화장품을 선물해? 이상하네. 서윤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의심받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화장품까지. 믿고 싶지 않으면 말아요. 서윤이 터져나오듯 말했습니다. 그러자 분위기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지연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화를 내면 더 의심스러워져요. 수진이 덧붙였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화부터 내셨잖아요. 미정이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말해봐요. 명절비로 개인 용돈 쓴 거 없는지. 서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도 의심받을 것 같았습니다. 이마의 짧은 통증보다 길었던 건 모욕의 잔상이었습니다. 서윤은 말을 삼켰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은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남편도 시누이들도 모두가 자신을 적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서윤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서윤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사실 화장실이 아니라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아 숨을 고르려 했지만 가슴이 답답해서 제대로 숨쉬기 어려웠습니다. 또 시작됐구나. 서윤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작년 그 악몽 같은 시간들이 되살아났습니다. 2달 동안 가족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지냈던 기억,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던 외로움.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영수증 총합이 48만 원인데 시누이들은 계속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스마트폰을 꺼내 통장 어플을 열었습니다. 혹시 놓친 게 있나 싶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명절비로 받은 50만 원이 입금된 내역이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빠져나간 내역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정육점 18만 원, 시장 11만 원, 반찬 재료 9만 원. 그런데 잠깐 서윤의 눈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명절 전날 밤 9시 ATM 현금 인출 30만 원. 서윤은 그날 밤에 현금을 뽑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서윤은 더 자세히 확인해 봤습니다. 인출 장소를 보니 집 근처 편의점 ATM이었습니다. 서윤은 그날 밤에 외출하지 않았습니다. 민수였습니다. 민수가 또 몰래 돈을 뺀 것이었습니다. 또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작년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민수가 몰래 돈을 빼고 자신은 모르고 나중에 돈이 모자라면 자신이 잘못 관리했다는 누명을 쓰는 것. 감정 대신 증거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서윤은 침착하게 스크린샷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파보기로 했습니다. 형광캠 어플을 열었습니다. 명절 전날 영상을 확인해 봤습니다. 밤 8시 반 민수가 혼자 나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1시 반에 비틀거리며 들어오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역시 서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명절 전날 밤에 혼자 나가서 돈을 뽑아 쓴 것이 확실했습니다. 더 중요한 증거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서윤은 민수의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해 봤습니다. 가족 통합 조회 서비스 덕분에 서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명절 전날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호프집에서 10만 원, 노래방에서 5만 원, 마지막 술집에서 15만 원. 총 30만 원을 친구들과 함께 쓴 것이었습니다. 30만 원을. 서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명절 전날에 혼자서 이렇게 많은 돈을 쓰면서 오늘 자신에게는 돈 관리를 못한다고 추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윤은 더 확인해 봤습니다. 중요한 증거가 또 있었습니다. 녹음 어플을 열어 시어머니와의 통화를 찾았습니다. 명절 일주일 전에 했던 통화였습니다.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서윤아, 고생한다. 명절 준비 힘들지? 괜찮아요, 어머님.
올해는 50만 원 보낼게. 알아서 준비하고 조금 남는 건 내가 챙겨. 어머님, 그러지 마세요. 남는 건 다시 드릴게요. 아니야. 내가 고생하는데 당연한 거야. 남는 건 내 용돈으로 써. 서윤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남는 건 내가 챙기라고 허락한 통화였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명절 전날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30만 원을 쓰고 그 때문에 명절비가 부족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윤은 메모장을 열어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증거 정리. 1. 명절비 50만 원 입금 시어머니 지급. 2. 장보기 영수증 총 48만 원. 3. 민수 전날 밤 9시 ATM 현금 인출 30만 원. 4. 형광캔 민수 830 외출. 새벽 130기가. 5. 민수 카드 내역 호프집 10만 원. 노래방 5만 원. 술집 15만 원. 6. 시어머니 통화 녹취 남는 건 내가 챙겨 발언. 한 줄씩 한 장씩 정리하면서 억울함이 숫자와 시간으로 명확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작년처럼 당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증거가 완벽했습니다. 서윤은 각 증거의 스크린샷을 차례대로 찍었습니다. 통장 내역, 형광캠 영상, 카드 사용 내역, 녹음 파일까지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명확한 증거들이었습니다. 이제 누가 진짜 거짓말쟁이인지 보여줄 시간이야. 서윤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로 남아있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이 주도권을 가질 것입니다.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문 밖에서 시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뭔가 숨기는 것 같은데. 통장도 안 보여주고. 서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곧 누가 뭘 숨기고 있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나갈 시간이야. 서윤은 스마트폰을 꽉 잡으며 일어났습니다. 모든 증거가 이 작은 기계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서윤이 식탁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습니다. 시누이들은 기다렸다는 듯 서윤을 바라보고 있었고 민수는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통장 보여주는 건가요? 수진이 곧바로 말했습니다. 영수증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서윤은 스마트폰을 테이블 위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네, 보여드릴게요. 스마트폰으로. 지연이 의아해했습니다. 요통장책은 어디 있어요? 요즘은 다 어플로 보잖아요. 서윤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정확하고 실시간이에요. 미정이 조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빨리 보여주세요. 서윤은 천천히 통장 어플을 열었습니다. 여기 명절비 50만 원 입금된 것 보이시죠? 네, 그거야 당연히 보이죠. 수진이 말했습니다. 서윤이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장보기한 내역들이 있어요. 정육점 18만 원, 시장 11만 원, 반찬 재료 9만 원. 그래서 합계가 얼마인데요? 지연이 재촉했습니다. 48만 원입니다. 서윤이 말했습니다. 영수증과 똑같죠? 미정이 의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이 정도는 금세 보여줄 수 있는 건데. 서윤은 차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른 것도 확인해 봤거든요. 다른 거? 민수가 경계하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윤이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명절 전날 밤 9시에 현금 인출 30만 원이 있어요. 시누이들이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거 올케가 뽑은 거 아닌가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서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에 외출하지 않았어요. 분위기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누가 뽑은 거예요? 서윤이 민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민수 씨, 그날 밤에 어디 나갔죠? 나가긴 했지만 민수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서윤이 현관캠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현관 CCTV예요. 밤 8시 반에 나가셔서 새벽 1시 반에 들어왔어요. 비틀거리며 들어오는 민수의 모습을 보자 시누이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서윤이 카드 사용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호프집 10만 원, 노래방 5만 원, 술집 15만 원. 총 30만 원을 친구들과 쓰셨네요. 명절비로요. 어머. 수진이 놀라며 중얼거렸습니다. 서윤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남는 건 내가 챙겨. 내가 고생하는데 당연한 거야. 녹음이 끝나자 완전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윤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진실이 명확해졌네요. 민수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그게 친구들이 갑자기 서윤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그만하세요. 그리고 서윤이 일어섰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았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0만 원을 몰래 가져가 놓고 저를 2달 동안 의심했죠. 사과도 없이요. 지연이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옳게 우리가 너무... 아니에요. 서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서윤이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명절 음식 안 만들겠어요. 식탁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민수가 경악했습니다. 서윤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매년 이런 식으로 의심받고 모욕받으면서 명절 준비를 할 수는 없어요. 미정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옳게 그렇게까지 해야 해요. 서윤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제 존엄성도 지켜야 하거든요. 수진이 겁나서 말했습니다. 그럼 명절은 어떻게 해? 서윤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각자 알아서 하시든지 아니면 외식하시든지. 민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그 순간 서윤이 더 큰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민수 씨. 서윤이 민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온다면 이혼도 생각해 봐야겠어요. 뭐? 민수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시누이들도 경악한 표정이었습니다. 서윤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래요. 저를 거짓말쟁이 취급하고 가족들 앞에서 모욕 주고 제 이마를 치면서 눈 똑바로 떠라고 하는 남편과는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지연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옳게 진정해요. 이혼까지는 진정하라고요? 서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가 언제 흥분했나요? 저는 지금 아주 냉정해요. 서윤이 계속했습니다. 매년 명절 때마다 범죄자 취급받고 횡령범 취급받으면서 살 수는 없어요. 특히 정작 돈을 몰래 쓰는 사람이 따로 있는데 말이에요. 민수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소리쳤습니다. 이혼하고 싶으면 해. 누가 말렸어?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들어오고 계셨습니다. 무슨 소리가 이렇게 크냐? 시어머니가 거실로 들어오시다가 분위기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이혼 얘기까지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서윤이 차분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시어머니가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가 심각한 표정으로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얼어붙은 분위기, 서윤의 차가운 표정, 민수의 빨간 얼굴, 그리고 시누이들의 당황한 모습까지.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위험이 실렸습니다. 지연이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윤이 차분하게 나섰습니다. 어머님께서 직접 들으셔야 할 일이니까요. 시어머니가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말해봐. 서윤이 스마트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어머님께서 명절비로 주신 50만 원을 민수 씨가 30만 원 몰래 가져가서 친구들과 술을 마셨어요. 뭐?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민수가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조용히 해.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서윤이 말을 끝까지 들어보자. 서윤이 통장 화면을 보여드렸습니다. 여기 명절 전날 밤 9시에 ATM에서 30만 원 인출된 기록이 있어요. 시어머니가 화면을 자세히 보셨습니다. 이게 민수가 뽑은 거라고? 네. 서윤이 형광캠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여기 민수 씨가 밤에 나가서 새벽에 들어오는 영상도 있어요. 시어머니가 영상을 보시더니 민수를 노려봤습니다. 민수야, 이게 뭔 짓거리냐? 어머니, 친구들이 갑자기 만나자고 해서. 민수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서윤이 카드 내역을 보여드렸습니다. 호프집, 노래방, 술집에서 총 30만 원을 썼어요. 그러면서 오늘 저를 횡령범 취급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횡령범 취급을?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명절비가 어디에 쓰였는지 궁금해서 며느리를 범죄자 취급했다는 말이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연이 변명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작년에 그런 일이 있어서. 작년에도 민수 짓이었잖아.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그때도 서윤이가 2달 동안 억울하게 의심받았는데. 미정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는 몰랐어요. 시어머니가 냉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몰랐다고? 그럼 확인도 안 하고 며느리를 의심했다는 말이지? 서윤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남는 건 내가 챙겨. 내가 고생하는데 당연한 거야. 이것도 들어보세요, 어머님. 서윤이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직접 남는 돈은 제가 사용하라고 하셨잖아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다. 내가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 민수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서윤이가 녹음한 거예요. 왜 녹음을? 시어머니가 민수를 노려봤습니다. 녹음한 게 문제냐? 너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할까봐 증거를 남겨둔 거 아니겠어? 서윤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더 충격적인 건 오늘 민수 씨가 제 이마를 치면서 눈 똑바로 떠라고 했어요. 가족들 앞에서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뭐라고? 이마를 쳤다고? 네.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래요. 정작 돈을 몰래 쓰는 사람은 따로 있으면서 저만 나쁜 사람 만들어요. 시어머니가 민수에게 다가가더니 뺨을 때렸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뺨을 만지며 소리쳤습니다. 며느리 이마를 치는 놈이 어디 있어? 시어머니가 분노하셨습니다. 부모가 잘못 가르쳤나? 지연이 급하게 나섰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시어머니가 지연을 노려봤습니다.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확인도 안 하고 며느리를 의심했으면서.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시어머니가 서윤에게 돌아섰습니다. 서윤아,
내가 사과할게. 우리 가족이 너한테 정말 잘못했다. 서윤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부터 당장 사과해. 민수가 억지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게 사과냐? 시어머니가 호통치셨습니다. 제대로 해. 민수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서윤아, 정말 미안해. 내가 완전히 잘못했어. 공개적으로 사과할게. 시누이들도 차례로 사과했습니다. 지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옳게 미안해요. 우리가 너무 성급했어요. 수진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확인도 안 하고 의심해서. 미정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새언니,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완전히 잘못 생각했어요. 하지만 서윤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사과는 고맙지만 제 결정은 변하지 않아요. 무슨 결정? 시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서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명절 음식 준비는 안 하겠어요. 그리고 민수 씨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이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볼 거예요. 시어머니가 깜짝 놀랐습니다. 서윤아, 그렇게까지. 어머님, 제 존엄성도 지켜야 해요. 서윤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매년 이런 모욕을 받으면서 살 수는 없어요. 민수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서윤아, 내가 각서도 쓸게.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게. 각서? 서윤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말 했잖아요. 시어머니가 민수를 노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수야, 너 정말 각서 쓸 거지? 재발 방지 대책도 세우고. 네, 어머니. 뭐든지 하겠어요. 민수가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서윤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사과문과 재발 방지 각서, 그리고 오늘 있었던 모욕에 대한 인정서까지 쓰세요. 그게 최소한의 선입니다. 무너졌던 체면 위로 서서히 진실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서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추석의 마지막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오후 내내 이어진 격렬한 대화 끝에 거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시누이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고 시어머니는 민수와 긴 대화를 나누신 후 역시 집으로 가셨습니다. 서윤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먹지도 못한 음식들을 정리하면서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분노도 있었고 안도감도 있었고 그리고 묘한 해방감도 있었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A사 용지 몇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민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다 썼어. 서윤이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민수의 얼굴에는 진정한 반성의 빛이 보였습니다. 뭘 썼는데요? 서윤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민수가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사과문이랑 각서, 그리고 인정서도. 서윤이 종이를 받아 읽어봤습니다. 민수의 필체로 정성스럽게 쓰여진 글들이었습니다. 사과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 민수는 명절비를 몰래 사용하고도 아내를 의심하고 모욕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특히 가족들 앞에서 아내의 이마를 치며 인격적 모독을 가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었습니다. 재발 방지 각서에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일 가계비 사용에 대해 아내와 사전 상의할 것, 이 명절 준비 과정에서 아내를 의심하거나 추궁하지 않을 것, 3가족들 앞에서 아내를 모욕하는 언행을 하지 않을 것, 사의를 위반할 시 모든 책임을 지고 별거도 감수할 것. 서윤은 글을 다 읽고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지킬 수 있어요? 지킬게.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어머니랑 이야기하면서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서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작년에도 비슷한 약속하셨잖아요. 이번엔 다르다. 민수의 목소리에 절실함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 내가 없으면 우리 집안이 무너진다고.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서윤은 민수를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결혼한 지 15년, 이렇게 진지하게 사과하는 남편을 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윤아,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앞으로 명절 음식 안 할 거야? 서윤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오늘 내린 결정이 정말 최선일까? 사실 명절 음식을 만드는 것 자체는 싫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의심이 견디기 어려웠을 뿐이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뭔데? 앞으로는 명절 준비를 함께 해야 해요. 장보기부터 요리까지 같이 하고 무엇보다 시누이들이 뭔가 의심하면 민수 씨가 먼저 나서서 해명해야 해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게. 당연히 그래야지. 서윤이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명절비 사용은 투명하게 할 거예요. 영수증도 같이 보고 남는 돈도 같이 관리하고. 알겠어. 민수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윤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다시는 저를 의심하거나 모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가족들 앞에서는 절대로. 민수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해. 그런 일 다시는 없을 거야. 둘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렸습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일들이 정리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서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이번만 용서해 드릴게요. 하지만 정말 마지막이에요. 민수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서윤이 설거지를 마저 하면서 말했습니다. 내년 명절은 달라질 거예요. 서로 의심하고 감시하는 명절이 아니라 정말 가족다운 명절로 만들어봐요. 민수가 설거지를 도우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뭘 도와주면 될까? 서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일단 설거지부터 같이 하세요.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하는 모습은 평범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시작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밤이 더 깊어갔습니다. 서윤은 투명 파일에 영수증들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의 일이 단순히 명절 준비 과정에서 생긴 갈등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존엄성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 며느리라는 이유로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는 것. 때로는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는 것. 서윤은 파일철을 덮으면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명절은 굴욕의 날이 아니야. 함께 책임지는 날이지. 민수가 차를 2잔 내와서 하나를 서윤에게 건넸습니다. 수고했어. 정말. 서윤이 차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서로 수고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차를 마시는 동안 창밖으로는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추석의 보름달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서윤은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시작일 것입니다. 더 이상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삶. 의심받지 않고 존중받는 가족관계. 그것이 가능할까요? 아직 확신은 없었지만 희망은 있었습니다. 오늘 자신이 보여준 용기가 앞으로의 삶을 바꿀 수 있을 거라는 희망 말입니다. 서윤의 이마에는 더 이상 통증이 없었습니다. 대신 선이 생겼습니다. 이 선을 넘지 않겠다는 약속. 그리고 누구도 이 선을 넘게 하지 않겠다는 다짐. 명절은 끝났지만
진짜 가족의 시작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큰 힘을 실어주세요.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지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